안녕하세요.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센터장 양희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영상 다 보고 오셨죠? 보고 나도 막막하고 답답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잠시 후에 시작하는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원사업의 꿀팁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 제안서 꿀팁. 제안서를 다 쓰셨는데 부족함을 느끼신다고요? 그렇다면 스탑.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언어로 쓰여져 있다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꿀팁, 심사 꿀팁. 마을의 공공성을 즐겁게 상상하셨죠? 그렇다면 즐기는 자를 이길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안서를 쓰고 제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과정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강서구 마을자치센터로 연락 주세요.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을공동체 협력지기이자 마을강사 하승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는 주민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이 동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동네의 관계망을 맺기 위해 올해는 더 부지런히 여러분 곁을 찾아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대부분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런데 과연 마을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2020년 통합공모 사업 중에 우리 마을 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신 2팀의 사진들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2016년 동단위 사업에서 시작해 2020년 우리마을 활동 지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이웃들과 음악을 통해 꾸준하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더 스트링스 앙상블이라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클래식이 있는 우리 마을이라는 주제로 어렵고 멀게만 느꼈던 클래식 음악을 주민에게 익숙한 곡을 통해 다가가면서 주민들과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또 일상에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셨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힘들었던 2020년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접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음악회를 통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많이 보듬어 주셨고요. 또 우린 잘하고 있어요 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우리마을 S히어로 수기 공모전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 우수 사례로 당당하게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셨다고 하네요. 덕분에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잠시나마 우리 모두가 따뜻한 위로와 위안을 얻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진 소개해 볼까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우리마을 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하신 이끌이라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 앞에서 인식 개선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보자 하는 데 뜻을 모은 마을 공동체입니다. 업사이클링 전시회, 쓰레기 없는 일상의 생활화를 위한 제로 웨이스트 가게, 환경 문제 인식을 위한 정기적인 캠페인 등을 통하여 일회용품으로 넘쳐나는 오늘의 현실과 아무데나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데 많은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버려지는 것에 가치를 더하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통해 우리가 말하는 마을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린 두 가지 사례처럼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도모하죠. 이처럼 마음 맞는 사람들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 바로 마을 공동체입니다. 이 마을 공동체 중에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 형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의 문제나 욕구를 우리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들이 바로 마을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마을 공동체는 왜 필요할까요? 코로나 시대, 사회 양극화, 기후 환경에 대한 생존의 위협 속에서 과연 나만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공감 가시나요? 자, 코로나 전염되면 어떻게? 날씨가 이상해요. 육아는 어려워. 아무데나 버려지는 쓰레기? 일회용품 너무 많이 쓰지 않아? 내 이웃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일명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가장 크게 든 생각은 나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조심하면 안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염병이 퍼지는 속도를 막지도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난 한 해 이웃을 위해서 조심하고 절제해야 함을 배우는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또한 기후환경 변화의 위협 속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제까지 나만 생각하며 살았던 모습을 반성하고 이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왜 필요한 걸까요? 결코 나 혼자서는 행복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내가 외롭고 지칠 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줄 동료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마을 공동체 사업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함께 밥을 먹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안전한 먹거리를 같이 찾아보는 마을 생협. 마을에서 함께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회적 경제. 우리 이웃 간의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 마을 미디어. 그리고 우리 이웃 주민들 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마을 카페. 함께 즐기는 마을 축제. 이런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바로 우리 동네에서 꾸준히 진행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시작해야 될지 고민되신다고요?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 새롭게 조금씩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이라는 도구입니다. 공모 사업을 통해 한 발짝씩 이웃에게 마을로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세 가지만 기억해 볼까요? 누구든 동네에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주민 3명이 모이면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공동의 문제나 욕구를. 둘째, 우리 스스로 해결하여. 셋째, 우리 삶의 질을 높이자. 불안과 불평등,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주변의 도움 없이 나만 혼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임을 만들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마을 공동체의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들을 서로 돌보는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반영하며 내가 하는 마을 활동이 내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을 활동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마을공동체 사업에 도전해보자 결심을 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인데요. 막상 계획서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할까,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선정되는 제안서 쓰는 법에 답부터 알려드리겠어요. 제안서 쓰기의 중요 포인트, 마을 공동체의 개념과 원리를 제안서에 녹여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녹여내야 할까요? 하식이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마을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복습하면 마을 공동체를 한마디로 좋은 관계를 만들자. 그래서 마을에서 우리 동네에서 함께 행복하자입니다. 이 내용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질문들을 봐보세요.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점으로 나의 활동을 풀어내시면 최고의 사업 계획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 기준을 먼저 보고 갈게요.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활동은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사업 내용 안에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 것인지 그 관계망을 통해 어떤 지역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가 드러나야겠죠. 마을 공동체의 의의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모임이 우리들만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익성입니다. 그렇다고 그 활동이 너무 이상적이면 또 안 되겠죠. 코로나 시대에 실행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2021년에는 이 항목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비대면 시 실행할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을 고민한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산 집행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지역과 연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센터와 구청에서 먼저 고민하고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제안서 첫 장입니다.
빈칸을 꼼꼼하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제안 사업명과 모임명을 구별해 주셔야 해요. 제안 사업명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활동명이고 모임명은 우리 팀의 이름입니다. 대표 제안자 3분을 적으면 돼요. 간혹 형제, 자매, 친척분에서 대표 제안자 3분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한 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주 목적이기 때문이죠. 실무 책임자는 실제 업무, 즉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대표 제안자 3분 중에 하셔도 되고요.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다른 회원이 담당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장은 각각 지원하는 유형것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첫 장은 활동 지원 유형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지원자라면 전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모임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회의와 회비 충당 방법을 묻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장은 공간 지원 유형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공간과 공간 운영에 관한 그런 상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골목 지역 유형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활동을 하셨었는지 그리고 모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실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당해년도 계획부터는 공통사항입니다. 제안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작은 네모칸입니다. 그래서 별 표시도 해뒀어요. 질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모이게 된 계기와 과정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귀하가 속한 모임과 마을에 바라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세요입니다. 많이 들었던 패턴 아닌가요? 우리가 계속 마을 공동체에 관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질문은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모이게 된 계기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분들과 왜 모이게 되었느냐입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떤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모이게 됐느냐를 기술하면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과정입니다. 이런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어디서 언제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대사항입니다. 무엇을 바라는가? 그 무엇이 단지 나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을 공동체의 개념과 원리를 제안서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욕구로부터 시작된 문제를 주민과 공유하고 함께 풀어나감으로 내 이웃이, 마을이, 사회가 행복해지게 하는 활동이 마을 공동체 활동입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요. 제안서를 보시면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올려봤어요.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는데요. 이 아래 링크에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칸이 작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 줄만 쓰지 마시고요.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읽는 분들로 하여금 이런 팀이구나. 이런 활동을 해서 이런 모습을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중에 과정 부분을 좀 구체화시킨 내용이 이런 세부 사업별 운영 계획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앞에 예시로 주어졌던 제안서에는 세부 사업 계획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이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놀거리를 찾아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동네를 알아보고 함께 이웃과 나눠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세부 사업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를 두세 가지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 제안자는 세부 사업 일에 우리 마을 탐험대를 만들어 강의도 듣고 온라인 매핑을 진행하는 것으로 세부 사업 2에는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 지도를 만들고 이웃에게 배포하는 것을 하겠다 합니다. 세부 사업 3은 재능 있는 이웃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노는 장을 마련한다인데요. 이렇게 마을을 여행하자라는 큰 틀의 그림 속에 세부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겠죠.
또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열린마을강좌입니다. 이것은 필수 사업이라 모든 사업지기분들이 진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올해는 마을자치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대체할 경우에 예산을 따로 잡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사업지기분들이 직접 진행할 경우에는 저희가 섭외 가능한 그러한 지역 전문가 리스트를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첫 해이신 분들은 가능하면 마을 공동체 이해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알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모임을 이끌기도 좋고 그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총괄 운영, 회계, 그리고 홍보 정도로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요. 가끔 대표자 1인분들이 거의 모든 것을 다 하는 팀이 있어요. 결국 1년, 2년 지나면 그분들 지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임에서 내가 빠져도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결국 대표 제안자 한 분만 남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을 공동체의 뜻을 생각하면 중요한 것은 관계 형성이에요.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모임이 튼튼하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 사업은 실패한 거거든요. 사람이 남아야 합니다. 활동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사람이 남지 않는다면 좋은 마을 공동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대표자 1인분을 꼭 기억하세요. 역할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계획은 지역과 연결되려는 의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심사 기준 중에 민관 파트너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을 진행하겠는가인데 이제 시작한 모임은 연관된 기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땐 저희 마을자치센터와 주민센터를 적어주시고 저희와 연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대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기대사항이었죠. 이 기대사항을 수치화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모임의 구성원은 지금 몇 명인데 사업이 끝난 후엔 몇 명을 목표로 잡겠다 등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힘들다고 하는 예산계획이에요. 세부 사업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보내드린 안내책자 15페이지에 있는 예산 편성 기준표를 보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안내책자도 본 영상 아래에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활동지원 사업에도 활동비가 책정된다는 그런 희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비가 활동비와 사업 운영비로 이렇게 흡수되는 대신에 식사가비가 보조금의 30%로 변경된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부담 편성 비율도 활동지원 사업은 보조금의 10%, 공간과 골목 사업은 5%인 것도 잘 봐주시고요. 너무 사업 내용과 상관없는 예산을 터무니없게 편성하지 않고 또 예산 편성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선정 여부의 예산 계획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회계 관련된 부분은 선정되신 모임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이 또 진행되니까 그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활동 계획이에요. 공익을 위한 활동이기에 이렇게 봉사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봉사와 마을 공동체 활동과는 조금 다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 운영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금을 마중물로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이 수익금으로 사업에 재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네요. 참고로 적혀있는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작성해 주시고 그분들 모두 동의서에 사인도 받아주시면 됩니다. 사업 진행 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협약 시에는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서 쓰는 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마을자치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